50대, 인생의 황혼이 시작되는 나이라고들 합니다. 자녀들은 어느덧 성장하여 제 갈 길을 가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히 마련했는지, 건강은 괜찮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여유롭고 걱정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혼자 산에 가는 것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그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키우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제부터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돈 없이도 걱정 없이 그리고 은퇴 준비까지 잘 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대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에게도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지혜는 분명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1.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절제와 저축 습관.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성찰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유행에 휩쓸려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저축 여력을 확보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혼자 산을 오르며 긴 호흡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은 그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을 길러줍니다. 이는 투자에도 적용되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며 은퇴 자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갑니다. 2. 자신에게 온전히 투자하는 사람. 꾸준한 자기 개발.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등산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건강 관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배움.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서, 온라인 강의 혹은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기 개발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성 확보. 꾸준한 자기 개발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3.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매력적인 사람. 의료비 절감. 산을 오르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의료비 절감. 건강한 생활 습관은 각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 의료비 지출을 줄여줍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활력 넘치는 노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행,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돈 없이도 행복을 찾는 사람. 검소한 생활 습관.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통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절약 습관.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저축을 늘려갑니다. 재정적 안정. 검소한 생활 습관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 추구.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관이 됩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의 은퇴 준비 비결. 전문가 분석.
산을 오르는 사람은 인생도 잘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쌓은 경험과 지혜는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은퇴 준비에 있어서도 남다른 강점을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등산이라는 취미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혼자 있는 즐거움 절제와 저축의 미학.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그들의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유행에 휩쓸려 충동적인 소비를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절제된 소비 습관은 자연스럽게 저축으로 이어지고 은퇴 자금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혼자 산을 오르는 경험은 장기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멀리 있는 정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투자에도 적용되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2. 자신에게 온전히 투자, 끊임없는 자기 개발.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등산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자는 단순히 건강 관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 온라인 강의,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개발에 힘쓰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기 개발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3. 건강을 위한 노력, 의료비 걱정 없는 노후. 산을 오르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여행,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돈 없이도 행복, 검소함과 만족의 균형.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통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검소함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갑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 산에서 배우는 은퇴 준비.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등산이라는 취미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에게 투자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통해 돈 없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은퇴 준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과 정책적 지원도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부터라도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 돈 없이도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 산을 오르며 얻는 경험과 깨달음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왜 은퇴 준비가 잘 될까?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그들의 4가지 비밀. 서론 산, 그리고 삶의 지혜. 산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과 성취, 고독과 성찰, 그리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공간입니다. 특히 혼자 산을 오르는 행위는 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어떻게 돈 없이도 걱정 없이 그리고 은퇴 준비까지 잘 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혼자 있는 즐거움 절제와 저축의 심리학. 고독의 긍정적 효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고독은 자기 성찰, 창의성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축하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 편향, 극복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하는데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힘든 등산 과정을 통해 현재 편향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에게 온전히 투자, 뇌 가소성과 평생 학습. 뇌 가소성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경험과 학습은 뇌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생성합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등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 가소성을 촉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키웁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학습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통해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3. 건강을 위한 노력 운동과 면역력의 상관관계. 운동과 면역력.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등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고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이는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연과의 교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합니다. 4. 돈 없이도 행복 경험에 투자하는 삶. 행복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등산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물질적인 풍요를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소유 효과 극복.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소유 효과라고 하는데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에 투자함으로써 소유 효과를 극복하고 검소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결론. 산에서 배우는 은퇴 준비 그리고 추천 도서.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등산이라는 취미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경험은 절제와 저축, 자기개발, 건강관리, 그리고 진정한 행복 추구라는 4가지 측면에서 은퇴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은퇴 준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과 정책적 지원도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부터라도 혼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 돈 없이도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 산을 오르며 얻는 경험과 깨달음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추천 도서. 혼자 걸어갈 용기 셰릴 스트레이드 삶의 밑바닥에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홀로 걸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성의 이야기. 혼자만의 시간과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시튼 학습혁명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 뇌 가소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행복의 기원 서은국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철학적 고찰을 담은 책. 물질적인 풍요보다 경험과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퇴직 후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초라한 이력서뿐입니다. 재취업 시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젊은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했고 번번이 낙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쌓아온 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실수도 많고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내에게는 짐이 되는 것 같고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니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가족들에게도 괜히 짜증만 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5060 중년들이 퇴직 후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유증은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상실감, 익숙했던 일상이 무너진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입니다. 퇴직 후유증 그 복잡한 그림자. 퇴직 후유증은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 변화와 심리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좌절감과 분노.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퇴직 후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잃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사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퇴직 후 회사가 자신 없이도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경우 억울함과 분노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 상실감과 우울감.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다니. 익숙했던 일상과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면서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직장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은 퇴직 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커지면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정체성 혼란. 나는 누구인가?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지 못하면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회적 지위가 변하면서 친구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취업, 가장으로서 당연하지만 서글픈 현실. 나이 50 넘어 면접 보러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고 면접관들은 내 경력보다 나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박 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고 취업 박람회도 참석하며 틈틈이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 연습도 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힘든 내색도 못하고 묵묵히 노력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서글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30년 넘게 한 회사에 헌신했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이가 죄인가? 능력과 경험은 충분하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젊음과 열정을 바쳐 일했던 회사는 퇴직과 동시에 그들을 잊어버리고 사회는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외면합니다. 벼랑 끝 자영업 5060 퇴직자의 마지막 도전.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힘들고 퇴직금은 쌓여만 가는데 이 돈으로 치킨집이라도 해볼까?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퇴직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하는 길 바로 자영업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6.9%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자영업이 실패하면 노후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 실패의 늪 퇴직자들은 대부분 자영업 경험이 없고 시장 분석이나 사업 계획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지만 퇴직 후 막막한 마음에 떠밀려 시작한 자영업은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폐업률, 노후 파산의 위험. 자영업 폐업률은 높고 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되면 노후는 빈곤과 절망 속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자영업은 긴 노동시간과 높은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체력도 약해진 5060 퇴직자들에게는 더욱 버거운 일입니다. 평안한 노후,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마이너스 꾸준함과 열정으로 채우는 황혼의 시간.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쉬는 게 평안한 노후일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비록 수익은 적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넉넉한 자금으로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가치. 삶의 의미와 목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퇴직 후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다면 공허함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직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과 봉사의 기쁨.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꾸준함의 힘.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의 힘. 매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열정의 불꽃. 삶을 향한 뜨거운 마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평안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 재취업.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창업.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여 경제적 자립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그림, 악기 연주, 운동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5060 퇴직자들의 새로운 도전. 인생 2막, 꿈을 향해 다시 날다. 퇴직 후에도 꿈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506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사회에 기여,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퇴직자들도 많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5060 세대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줍니다. 마무리하며 꾸준함과 열정으로 채우는 황혼의 시간. 평안한 노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060 퇴직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꾸준함과 열정으로 황혼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세요. 대기업 임원 퇴직 후 무너진 인생. 퇴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충격적 진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쌓아온 커리어. 하지만 은퇴 후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성공적인 퇴직은 그저 현재의 위치나 경제적 여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퇴직 전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1.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책은 높은 연봉과 풍요로운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고정된 월급에서 벗어나면 수입이 갑자기 끊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 관리에 실패가 생기기 쉽죠. 예를 들어 퇴직 후 고정된 연금만으로 생활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김모 씨는 자녀의 결혼 비용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부분을 과신했고 과거의 임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소비를 지속했죠. 김모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는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례죠. 2. 정체성의 혼란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 2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퇴직 후 갑작스러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오랜 기간 대기업의 핵심 임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위치와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모 씨의 경우 퇴직 후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임원으로서의 자존심과 권한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다라며 심리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원봉사활동과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했죠. 이처럼 퇴직 전에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말고 외부의 인간관계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느끼는 큰 충격 중 하나가 고립감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높은 위치는 여러 관계를 형성하게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모 씨는 퇴직 전까지 회사 내에서 두터운 인맥을 자랑했지만 퇴직 후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새로운 동호회와 독서 모임을 통해 외부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밖의 인간관계는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세요. 둘째,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회사 밖에서도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온 분들에게 퇴직 후의 삶은 큰 불확실성과 맞닥뜨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기업 임원들이 퇴직 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제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 전에는 안정적인 월급이 있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험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퇴직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나중에 생각하지라며 미루는 것입니다. 재정 설계는 은퇴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각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추가 수입원을 마련할지 아니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경제적 불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한 지인은 퇴직 전 충분한 연금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자녀의 결혼 준비, 본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큰 지출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 지인은 이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말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를 통해 불안 대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죠. 2. 정체성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 퇴직 후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위치와 직책은 사회적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퇴직과 함께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은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봉사활동, 취미활동 또는 재취업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퇴직 전부터 새로운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박모 씨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퇴직 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3.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새로운 관계 형성. 퇴직 후 회사 내에서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고립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으로 일하며 특정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분들에게 퇴직 후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부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동호회, 봉사활동, 독서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퇴직 후에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모 씨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높은 직책에 있다 보니 회사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 모임과 운동 동호회에 가입했고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결론적으로 대기업 임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해진 수입 없이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활력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대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봉 1억 넘던 내가 한 달 200으로 버틴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대기업에서 이사까지 올랐던 62세의 김철수 씨가며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연봉 1억 원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집도 있고 자녀들도 다 컸고 퇴직금도 받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막상 은퇴하고 보니 돈이 모자랐다. 월급이 끊기고 나니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이라는 벽이 거대한 장벽처럼 다가왔다. 내가 1억 넘게 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월 200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한때는 가고 싶은 곳도 맘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망설임 없이 사 먹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다. 그렇다면 한때 고소득을 올리던 사람이 은퇴 후 한 달 20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걸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을 마주하면 내가 생각했던 은퇴와는 완전히 다르네? 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오늘은 김철수 씨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30년 직장 생활 후 한순간에 수입이 끊기는 현실. 김철수 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60세가 되던 해 마지막 직장을 떠났다. 대기업 이사까지 했으니 자산도 어느 정도 있었다. 퇴직금도 나왔고 연금도 곧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충격이 찾아왔다. 생활비 400만 원, 200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 직장 다닐 때는 가정의 월 지출이 40만 5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서 이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을 바꿔야 할까? 외식비 월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차 유지비 월 30만 원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여행 비용 34회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는 거지? 이제서야 김철수 씨는 깨닫기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월 40만 500만 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게 문제였다. 2. 연금만으로 중산층 유지가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연금은 월 180만 원. 그 외 추가 수입은 없다. 사례 1 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을 받고 있다. 퇴직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매달 180만 원으로는 빠듯하다. 공과금,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기본 고정비만 8,090만 원. 생활비, 식비까지 하면 200만 원은 훌쩍 넘음.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나오면 한 달 예산이 무너짐. 결국 그는 알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3. 결국 다시 일해야 하는 현실. 사례 2 은퇴했는데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은퇴 후 1년. 김철수 씨는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택배 상하차,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동네 작은 학원의 행정 보조 일자리를 찾았다. 월급은 100만 원 남짓? 하지만 이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진다. 난 은퇴 후에도 이렇게 일해야 하는 건가? 고소득 직장인이었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가였다. 4.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사례 3. 나는 준비가 됐을까? 김철수 씨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 58세에 퇴직한 박영호 씨 가명. 그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어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다. 나는 연금만 믿지 않았다. 그는 미리 노후를 준비했다. 퇴직 전 임대 수익원을 만들었다.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직업 온라인 강의, 컨설팅 등을 만들었다. 소비를 미리 줄여서 20만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박영호 씨는 김철수 씨보다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결국 퇴직 후에도 들어올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결론 당신은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가? 김철수 씨의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은퇴 후 자신의 소득이 끊긴다는 걸 직접 경험해 봐야 실감한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 전부터 추가 수입을 준비해야 한다. 소비 패턴을 미리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만약 어렵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답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기업 이사까지 했던 김철수 씨가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살펴봤다. 퇴직 후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 패턴을 바꿔야 했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다시 일을 해야 했고 뒤늦게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구체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 노후를 지키는 3가지 필수 전략. 많은 사람들이 난 열심히 벌었으니 노후에는 편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제적 문제는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은퇴 전에 아래 3가지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수입원을 다변화하라. 월 2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이상을 확보하라.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수입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퇴직 전부터 임대 수익, 투자 수익 등을 확보하라.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은 연금 부족을 쉽게 메울 수 있다. 월세가 어렵다면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도 임대해보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프리랜서, 강의, 유튜브, 온라인 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취미를 살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라. 김철수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소비 수준을 줄이는 것이었다. 월 400만 원 쓰던 사람이 한 달 200만 원으로 살려니 너무 힘들었다. 그렇다면 은퇴 전부터 조금씩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고정비를 줄여라. 주거비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자. 은퇴 후 큰 집이 필요할까? 자동차 유지비도 부담된다면 대중교통을 활용하자. 외식, 쇼핑 습관을 조정하라. 월 10회 이상 외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23회로 줄이면 스트레스가 심하다. 은퇴 전에 미리 식습관과 소비 습관을 조절해보자.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라. 60대 이후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집, 연금만 신경 쓰고 정작 의료비 대비를 안 한다. 건강을 관리하는 게 최고의 절약이다. 평소에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자. 실손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을 점검하라. 60대가 되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진다. 보험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2.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그냥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사례 1.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 60대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박정훈 씨 63세.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다. 58세에 작은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김영희 씨 58세. 주말마다 블루베리를 판매하며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는다. 퇴직 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 이민호 씨 61세. 2년간 공부 끝에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자. 본인의 강점을 활용한 일거리 강의, 컨설팅, 블로그, 유튜브 등을 찾아야 한다. 기술이 있다면 작은 규모라도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퇴직 전에 월 200만 원 이상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춰라. 소비 습관을 미리 바꾸고 적게 써도 행복한 삶을 연습하라. 건강을 관리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도 미리 점검하라. 퇴직 후에도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일할 준비를 해두라. 지금 50대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 은퇴 후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생활이 가능할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은 과연 월 200만 원으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